박 대통령 인권 침해, MH그룹 활동 시작, MH그룹, 한국사법체계 비난 융단 폭격. 이미 지난달 MH그룹 대표는 유엔에 박 대통령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11월 9일부터 박 대통령 인권 침해 보고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MH그룹이 박 대통령 인권 침해 관련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MH그룹 활동 소식, 국내 보도를 보고 가실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MH그룹이 유엔에서 토론회를 열어 한국 사법 시스템과 인권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MH그룹은 지금은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협력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제법률단체 MH그룹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구금을 연장한 한국 법원의 결정이 매우 자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한국인권위원회의 판단도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 일원인 도태우 변호사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한국이 인권 비상사태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MH그룹의 활동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던 전 변호인단이 이들과 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딕슨 변호사는 유엔에 제출한 인권 침해 보고서는 전 변호인단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연합뉴스, 채널A, TV조선의 보도 형태가 상당히 삐딱선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MH그룹에 초대되어 발제자로 나선 게 상당히 못마땅한 투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문제를 굳이 해외에서 저렇게 해야 하느냐는 식의 논조로 그냥 논의에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까지 곁들여 보도질하고 있네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재판 전 구금은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만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 구금하고 또 연장했다며 엄격한 요건을 달아 임시 석방도 가능했는데 전례 없이 구금이 연장됐다. 한국 법원의 의사결정이 매우 자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딕슨 변호사는 또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놀라운 얘기라며 우리는 구금 자체가 정당하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 전문인 하이디 딕스탈 변호사는 인간적 처우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케이스를 다루게 됐다며 이번 사안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H그룹 마샤나 호세이니운 대표는 내일 한국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가 있어서 시성 있게 사건을 유엔에 제출했다며 한국은 오랜 기간 침묵했고 유엔에 이 문제가 제출됐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있다가 동반 사퇴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패널로 참석해 한국이 인권 비상사태라고 부를 만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도태우 변호사가 유엔 토론회에 참석해서 박 대통령 인권 침해 관련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고 소개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한국은 인권 비상사태라 부를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비판할 언론 기능마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후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 도중 자살한 변창훈 검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약 1년간 박 대통령을 더욱 유죄로 몰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만 하면 조사가 더욱 가혹하고 형량도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해왔습니다. 일례로 체육특기생 1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혐의로 암투병 중인 노년의 여교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자의적인 불법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에 첫 구속도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 구속된 것이었습니다라며 추가 구속 연장에 따른 자의적인 불법 구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수의 언론 기사는 오보임이 판명났고 재판장에서 수사 시의 진술이 뒤집힌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신뢰하여 지난 6개월간의 구속재판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구속기한 만료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최소한 엄격한 조건을 단 재량 보석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잔혹한 태우와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지난 4개월 이상 주 4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때로는 8시간까지 대체로 증인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선례가 없는 재판 진행입니다. 기존의 형사재판은 2주에 1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의 구속기한 내에 선고를 마치려고 이렇게 무리스러운 일정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나 6개월의 구속기한 규정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몹시 부당한 재판 진행입니다. 수사 과정의 협박성 발언도 난무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폭로된 일례를 들면 수사관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피조사자에게 당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옷 바꿔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구치소 안은 좀 춥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에게는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치소 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며 박 대통령은 전문의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조치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절뚝거리며 다니는데 한동안 연고를 바르라는 조치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엑스레이라도 촬영해야 하는 일에 언론은 고작 발가락 때문에 병원을 갔다고 조롱조의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 그림에 접합시킨 대형 화폭을 국회에 전시한 일이 있었으며 각종 언론에서 박 대통령 및 최서원 씨와 관련하여 여성 비하 발언이 난무하였습니다라며 도태우 변호사는 여성 차별적인 문제도 설명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관해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 정모 씨와 미루 중이었다는 등 황당한 루머가 극에 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하려는 시도조차 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신자였지만 사이비교주의자 무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라며 인격 모독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한편 MH그룹은 국내에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만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증언과 함께 토론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서 도태우 변호사만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GAD 관계자는 또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 증언한 도태우 변호사의 증언을 듣고 도태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접촉을 요청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으며, MH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 WGAD 관계자가 직접 참관해 증언을 듣고 증언자에게 먼저 접촉을 요청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민주파리, 인권파리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인권파리 정권에서 인권지수가 제대로 추락하겠네요.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변호사는 인간적 처우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케이스를 다루게 됐다며 이번 사안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H그룹 마샤나 호세이니운 대표는 내일 한국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가 있어서 시성 있게 사건을 유엔에 제출했다며 한국은 오랜 기간 침묵했고 유엔에 이 문제가 제출됐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있다가 동반 사퇴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패널로 참석해 한국이 인권 비상사태라고 부를 만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도태우 변호사가 유엔 토론회에 참석해서 박 대통령 인권 침해 관련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고 소개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한국은 인권 비상사태라 부를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비판할 언론 기능마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후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 도중 자살한 변창훈 검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약 1년간 박 대통령을 더욱 유죄로 몰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만 하면 조사가 더욱 가혹하고 형량도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해왔습니다. 일례로 체육특기생 1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혐의로 암투병 중인 노년의 여교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발제자로 나서 한국이 인권 비상사태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MH그룹의 활동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던 전 변호인단이 이들과 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딕슨 변호사는 유엔에 제출한 인권침해 보고서는 전 변호인단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연합뉴스, 채널A, TV조선의 보도 형태가 상당히 삐딱선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MH그룹에 초대되어 발제자로 나선 게 상당히 못마땅한 투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문제를 굳이 해외에서 저렇게 해야 하느냐는 식의 논조로 그냥 논의에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차이적인 해석까지 곁들여 보도질하고 있네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재판 전 구금은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만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 구금하고 또 연장했다며 엄격한 요건을 달아 임시 석방도 가능했는데 전례 없이 구금이 연장됐다. 한국 법원의 의사결정이 매우 자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딕슨 변호사는 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놀라운 얘기라며 우리는 구금 자체가 정당하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 전문인 하이디 딕스탈 문제는 자의적인 불법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에 첫 구속도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 구속된 것이었습니다라며 추가 구속 연장에 따른 자의적인 불법 구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수의 언론 기사는 오보임이 판명났고 재판장에서 수사 시 진술이 뒤집힌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신뢰하여 지난 6개월간의 구속 재판을 받아들여왔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구속기한 만료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최소한 엄격한 조건을 단 재량 보석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잔혹한 태우와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지난 4개월 이상 주 4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때로는 8시간까지 대체로 증인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선례가 없는 재판 진행입니다. 기존의 형사재판은 2주에 1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의 구속기한 내에 선고를 마치려고 이렇게 무리스러운 일정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나 6개월의 구속기한 규정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몹시 부당한 재판 진행입니다. 수사 과정의 협박성 발언도 난무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폭로된 일례를 들면 수사관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피조사자에게 당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옷 받고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구치소 안은 좀 춥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에게는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치소 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며 박 대통령은 전문의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조치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절뚝거리며 다니는데 한동안 연고를 바르라는 조치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엑스레이라도 촬영해야 하는 일에 언론은 고작 발가락 때문에 병원을 갔다고 조롱조의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 그림에 접합시킨 대형 화폭을 국회에 전시한 일이 있었으며 각종 언론에서
박 대통령 및 최서원 씨와 관련하여 여성 비하 발언이 난무하였습니다라며 도태우 변호사는 여성 차별적인 문제도 설명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관해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 정모 씨와 미루 중이었다는 등 황당한 루머가 극에 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하려는 시도조차 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신자였지만 사이비교주의자 무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라며 인격 모독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한편 MH그룹은 국내에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만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증언과 함께 토론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인권 침해, MH그룹 활동 시작, MH그룹, 한국사법체계 비난 융단 폭격. 이미 지난달 MH그룹 대표는 유엔에 박 대통령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11월 9일부터 박 대통령 인권 침해 보고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MH그룹이 박 대통령 인권 침해 관련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MH그룹 활동 소식, 국내 보도를 보고 가실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MH그룹이 유엔에서 토론회를 열어 한국사법시스템과 인권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MH그룹은 지금은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협력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제법률단체 MH그룹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구금을 연장한 한국 법원의 결정이 매우 자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한국인권위원회의 판단도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 일원인 도태우 변호사는 토론회에